안녕하세요. LA중앙일보에서 교육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장연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교육 섹션을 담당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요. 미주 한인들과 또 미국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상담도 도와드리기 위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는 저뿐만 아니라 LA중앙일보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우리 패널리스트와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느라 많이 고민했습니다. 막상 녹음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떨리고 말을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인 만큼 진행에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조금 미진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육 카페를 통해 궁금한 점, 지적할 점, 의견 등을 모두 접수합니다. 저희 이메일이나 교육 카페 웹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다음 방송에 더 좋은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야 할 사람이 있죠. 저희와 함께할 두 분의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리스트들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게이트웨이 아카데미 LA 원장 김소영 원장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고요. LA 하이스쿨에서 카운슬러를 맡고 계신 지경희 카운슬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을 하는 단계지만 벌써 마음이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한데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전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활약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GPA입니다. 우리 대학교 들어가는데 SAT나 ACT 점수보다도 고등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대학 입학처장이나 입학사장관들을 만나도 성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두 분과 함께 같이 이 GPA의 모든 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점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은 지 선생님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네. 제가 아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을 그러면 공식적으로 드릴게요. 자, GPA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못하면 할 수 없지 뭘 굳이 A를 받아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B도 잘하는 거야 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정작 12학년 때 원서를 써야 되는데 네. 랭킹을 만드는데 A 몇 개, B 몇 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랭크를 만드는데 정말 공부도 잘하고 우수하고 그러는데 그 랭크에서 좀 밀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찔리더라고. 야, 너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렇죠. 좀 후회가 좀 되긴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그랬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학교 카운슬러의 역할과 네. 저 같은 이제 학원 원장의 역할이 다른 건데요. 저희는 절대로 B도 괜찮아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학부모님한테 혼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B가 있으면 나중에 그 계산할 때에 네. 이제 점수 GPA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간혹 B는 있을 수 있지만 우선 C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A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대학교 입학을 그럼 김소영 부장님은 그럼 네. 학교 다닐 때 A만 맞았어요? 아니, 저는 저같이 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이요. B도 근데 있고 C도 있었지만 저도 네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저는 저희 목표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걸 제가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고등학교 이제 공립학교 예. 선생님의 카운슬러 역할에서 예. 어떻게 학원 원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네네. 또 그래도 괜찮다. 계속 도전해라라는 걸 아무래도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카운슬러들은 공립학교 전체 학생들 다
케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모든 학생들 다 하는 아니, 어떻게 그 학생 꼭 모든 그렇지는 학생들한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원래 뭐 300명을 하지만 지금 이제 맡고 계신 학생이 예, 한 300명인가요? 300명 돼요. 그러면은 그 300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씩 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그 아이가 잘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애지만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골고루 잘하는 애들도 그렇겠죠. 물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데 소셜 스터디는 죽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한테 A를 받으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못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진짜 말하기가 참 그런 게 뭐 최선을 다하라 그러는 건데 그 말이 뭐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 네가 잘하는 거 조금 더 잘하고 그러면 되니까 맘 편히 해라 그렇게 얘기는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정 안 되면 저도 현직에 있지만 수학 같은 거 AP 칼큘러스 같은 건 애들이 못하는 애들 정말 못해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우리도 미분적분 배울 때 모르는 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뭐 어떻게 마지막 한 15주, 10주에서 15주 그렇게 되면 애들이 D 맞고 있거나 C 맞고 있거나 그러면 네네. 불러서 또 뭐 학원 가서 아니면 가외 가서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죠.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도움이 없이는 네. 사실 그거 AP 칼큘러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에피 예. 캘쿠스는 거의 예. 대학 수준이고. 근데도 이제 저희 그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점심시간에 해주는 애들도 많고 뭐 그런 애들도 그건 있어요. 정말 운 좋은 학생들인 게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저는 학원이니까 이제 여러 학교 학생들을 여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네. 같은 AP 바이오, 뭐 AP 캘큘러스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선생님들이 아니면 네. 토요일 날 네. 일부러 시간 네, 내서 네. AP 시험 준비도 시키고 네. 뭐 한 과목도 이해 안 되는 취약들도 특별히 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근데 있죠. 이제 그런 선생님들 안 네. 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들이 그래요. 수업 시간에 자기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오고 잘 집중해서 들으면 자기가 2번, 3번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리피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 끝나고 오겠다, 점심시간에 오겠다, 그런 애들은 시험 볼 때 안 오고, 뭐 중요한 거 있을 땐 뭐 어디 가서 익스큐즈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꾸만 가르쳐 달라 그러면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 입장이 다르니까. 예, 그렇죠. 뭐 어차피 오늘 뭐 GPA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네. 수 그렇죠. 있느냐 하는 네. 건데 어쨌든 뭐 어떻게 잘 받느냐.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혼자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네. 뭐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네. 학생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이 네.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지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네. 해가지고 좀 그거를 부모님들이 고등학교쯤 되면 왜 좀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요.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완전히 아이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부모님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학교에도 잘 안 찾아오시잖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되면 정말 그때가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때 손을 놔버리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네. 근데 좀 그렇게 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서포트가 필요한지를 네. 좀 보고 네.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GPA 잘 받으려면 일단 공립학교 우리 교사 카운슬러신 우리 카운슬러님께서는 아무래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최선을 다 해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게 예, 그러니까 도움이 메인이 된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충분히 네. 해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교육이 네, 메인이 되지 말고 네. 그걸 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네. 뭐 좀 가서 나가서 해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하지만 사교육에 너무 의지를 하면 여기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네. 어차피 나가서 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얘 분명히 수업 태도도 안 좋고 시험도 별로고 그런데 이상하게 파이널 시험은 잘 보고
뭐, 세 번째 성적은 잘 보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AP 과목이고 주요 과목들은 시험을 똑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시험을 돌리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한다면 그러면 그게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네. 공립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몇 년 하다가 온 애들 그리고 중3 정도면 굉장히 악바리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집중해서 열심히 막 그냥 막 다른 애들 다 노는데 뭐 홈커밍이라고 노는데 아니면 뭐 게임 있다고 가고 막 그런데 걔네들은 뭐 점심시간이고 뭐고 그냥 단어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수 관리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걸 열심히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학교에 가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하고 부족함이 없다. 근데 학교 성적이 안 좋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12학년 때 가가지고는 그 랭크를 할 때는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학교에서 네. 왜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네. 이제 슬래버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테스트가 몇 개고 그다음에 포션이 있어서 시험이 전체의 100% 중에서 시험이 커버하는 게 뭐 40%, 네. 40%는 또 홈워크, 네. 나머지는 한 20%는 뭐 인클래스 어사이먼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싱되는 홈워크가 우선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싱 어사이먼트가 없어야 네. 되는데 간혹 B나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뭐 C를 받는 경우에는 분명히 네. 미싱 어사이먼트가 네, 있는 숙제를 거예요. 안 네.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실라버스는 보통 학교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 네네. 선생님들이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다. 뭐 시험은 몇 퍼센트가 포함이 되고, 숙제는 몇 퍼센트가 포함이 돼서, 전체 학점은 어떻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근데 가이드라인이죠. 전체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주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AP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네. 안 하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학기 초에 뭐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 네. 학생이라도 미리 알아봐서 네. 그럼 시험에 찍히는데. 정말? 네, 그런 거 물어보면은 또 찍힐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거 애들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가면서 한 일주일, 네. 한 달 그런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보드에다 이렇게 써놔요. 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이번 달에는 뭐 이렇게 하고 네.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네. 그러면 공부하는데 난 지금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시 어디 이제 땡스기빙이니까 휴가를 잠시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와가지고 책상에 앉았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학년이나 11학년 정도, 10학년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휴가를 가더라도 그의 흐름을 끊지 않게 네. 애들 데리고 뭐 여행 간다고 뭐 그런 거 좋지만 그런 흐름을 끊지 않게 하면서 그걸 잘 유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저 어른이고 그런 걸 알지만 막상 갔다 왔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은 지금 멍한 상태에서 뭐 손에 잡히는 거 그냥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내가 애들 생각한 거야. 공백이 너무 애들 크셨나 봐요. 네, 애들 생각하니까 네. 왜 애들이 방학이라고 놀고 오고 뭐라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집중 안 되고 그 공부하는 흐름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그걸 캐치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네. 그래서 우리 김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학부모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또 어릴 맞아요. 때만 막 이렇게 예. 챙기지 말고 그것뿐, 고등학교도 챙겨야 그것뿐만 된다. 아니라 뭐 네. 치과 간다고 학교 빠지고 부모들은 치과 간다고 뭐 빠지거나 뭐 예방접종 한다고 빠지거나 뭐 병원 간다고 빠지면 그게 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가능한 병원이나 뭐 치과나 뭐 이런 거는 토요일 날 가든가 아니면 학교 끝나고 가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의 GPA를 좋은 점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건강 관리, 그죠? 네. 자기 관리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네. 12학년 때 천장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 굴러가지고 네. 그 저기 클러치 하고 다니는데 그 공부 되겠어요? 천장을 왜 안 돼. 쳐다보고 다녔나? 아 그러니까 정신 놓고 그냥 저쪽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굴러가지고 멀쩡하네 그래가지고 아 그 공부가 되겠냐고. 그쵸. 예. 안 되죠. 왜냐면 이게 피가 아래로 쏟는데 이거 다리 안 저리겠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하, 정말 어쩌다 그냥 그런 말은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 아파도 안 되고
어떤 무슨 큰 사고가 나도 안 되고 네. 뭐 가족이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원장으로서는 그런 면이 되게 많이 얘기하실 것 좀 같아요. 다른 얘기인데 네. 저희도 네. 이제 11월 말이 유시 마감이었잖아요. 네네. 유시 지원서 마감이었잖아요. 네. 미리미리 한 학생들은 네, 다 네. 마감을 해놨지만 가령 몇 명이 이제 네. 스쿨 땡스기빙 위켄드까지 끌고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골치 아픈 몇 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말 네.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에세이를 전혀 안 됐는데 막 내가 애가 타서 죽겠더라고요. 아. 저 정말 그러네요. 그때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날 11월 30일 그 마지막 날 한 9시 정도에 접수를 시켰어요. 클릭이 되든가요? 네? 클릭이 그 되든가요? 웹사이트에 돼요, 접촉이 됐어요. 돼요? 됐어요. 왜냐면 그때가 라스트 미닛 시기 저도 너무 때문에 작년 걱정했는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너무 모든 학생이 그 시간에 몰리니까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럼 11시 반까지 끌고선 있다가 뭐 네.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했는데 됐어요. 그래요. 9시에. 잘 됐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건강관리 아니 정말 근데 특히 중요한 시기에 학생 필요해요. 일인데 학생 본인이 애가 달아야지 딴 사람이 다루면 안 되니까. 저 같은 아니 경우 저희는 학원이니까 학원 저희가 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땡스기빙 전에 everything ready 하지 않으면 절대 끝이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나운스까지만 딱 맞아요. 하면 그런 너무 꼭 좋겠지만 그런 날 또 꼭 있어요. 저는 또 역할이 그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GPA를 잘 받으려면 자기 관리도 일단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건강에 신경 쓰고 특히 수업에 빠지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관리시키는 것도 굉장히 수업을 중요해요. 등한시하면 안 되고 미싱 어사이먼트 없애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스트가 언제인지는 미리미리 알아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성적표 5주마다 나오는 거. 네. 그거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네, 항상 그럼요. 나중에 와가지고 나 본 적 없는데 뭐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네. 자녀가 미리 와가지고 그거 네네. 없앨 수도 있으니까 안 네. 되면 네.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그 성적 프로그레스 리포트 카드예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5주 성적표 있고 그 다음에 10주도 5주께 나오고 네. 15주도 또 5주, 10주, 15주가 나와요. 예전에는 그냥 5주는 5주만 딱 10주는 10주만 딱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까 근데 지금 그 성적표 시스템이 예, 이제 5주, 10주, 15주 차 이렇게 다볼 수 있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A 받다가 페일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뭐 페일에서 D에서 C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3주, 그러니까 15주 성적표가 네. C였는데 네. 갑자기 파이널이 C로 뭐 페일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잘 봐뒀다가 네. 이렇게 잘 해야 돼. 그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왔을 적에 그냥 아이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한번 학부모들이 보셔야 한번 돼요. 보시고 예. 또 우리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네. 체크하고 예. 제일 중요한 그 성적표는 5주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왜냐면 5주는 선생님들이 첫 한 달 동안은 그 성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근데 10주, 미텀 중간고사는 네. 그거는 확실하게 봐야 되고요. 15주에서 2주 공부하고 18주에 파이널 exam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5주 성적은 거의 파이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중간고사 성적, 네. 중간고사에 페일 맞다. 그럼 빨리 해야지 돼요. 네, 그렇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2학년 애들 네. 클래스룸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금 페일 맞고 있는 학생들 땡스기빙 휴가 가기 전에 들려가지고 어사인먼트 제발 내주십시오. 안 한 사람 빨리 해서 페일해서 D로라도 가십시오. 뭐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갔다 와가지고 오늘 다 내셨습니까? 근데 그래도 안 내요. 네. 선생님 저기 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10주 성적표에서 네. 한 C or D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에 클래스를 드랍할 수 있어요? 그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드랍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드랍을 하면 얘는 항상 고성까지만 가고 그거를 넘어서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드랍하면 그런 고까지 가면 그 다음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이러니까 이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네. 이제 사실 officially 드랍할 수 있는 게 한 학교마다 다르지만 거의 한 1주 내지 2주를 잡아요. 등록한지. 예. 수업이 시작한 한지 지 일주일에. 일주에서. 왜냐하면 1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안 온 학생들, 안 온 애들 그런 거 다 이제 클린업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뭐 과목이 이 선생님한테는 50명인데 여기는 20명이다. 그럼 또 그거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한 2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달 있다가 2주까지는 그러니까 드랍해도 괜찮다 예, 이거죠. 학교를 근데, 수업을 근데 취소해도. 한 선생님하고 한 달을 공부를 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못할 것 같다. 아, 그래가지고 바꾸겠다. 이런 애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근데 대학교 가면 자기가 저 선생님 듣기 싫다.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건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뭐 꼭 맞추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C는 not bad. 그죠? C 갖고 뭐 드랍하겠다. 이런 애들은 가끔 그런 애들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는 저 드랍하라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시가 하나 있으면 GPA 네. 계산할 때 치명적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학생 본인도 그렇고 어떻게 좀 이거 하나만 드랍되면 C가 있으면 치명적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GPA 계산할 때 대학 갈 적에 아, 근데 아무래도 왜 그래요, GPA 다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예. 4점을 넘어야지만 지금 어쨌든 UC의 예.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C가 하나 있으면은요 진짜 4점에서 투둑 예, 떨어질 수밖에 그거는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A나 B를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C를 맞으면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 너무 충격적이네. 근데 사실 애들한테 그냥 A나 근데 B를 그게 맞아라. 현실이거든요, 선생님.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랭크 할 적에 얘가 분명히 공부를 더 잘하는데 얘가 C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좀 뚝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GPA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못하는 거 택해가지고 막 C 맞고 뭐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에서 네. A 맞고 B 맞고 네. 안 되면 B 맞고. 네. 근데 정말 저도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면서 느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GPA예요. 네.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렇죠. GPA. 그 다음에 이제 뭐 SAT지만 네.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애들이나 SAT 정말 잘하지 그냥 외국 애들은 그냥 정말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 외에는 그냥 다 그만 해요. 그래서 UCLA나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 몇백 점 그 가까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U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맞아도 사실은 다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립학교 이제 그렇죠. 예를 차이예요? 들어서 LAUS라는 어디 저소득층이 네. 비율이 많은 학교의 장점인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은 조건으로 그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있다. 예를 네. 들어서 다른 라쿨센터나 학군에, 예, 다른 다른 학군에 학군에, 다른 뭐 학교. 라쿨센터나 아니면 네. 좀 더 랭크가 높은 학교에 있다. 그럼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애들이 UCLA나 버클리 가면 그런 애들이 끝까지 하나하나 저는 그게 사실 문제예요. 되게 중요해요. 설바이브 할수 있냐. 근데 서바이브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자신만만하니까 공부를 안 해. 가서 놀아요. 네. 근데 그냥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간 애들은 자기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갖고 공부에 질리지 않고 뭐 그래서 끝까지 공부하면 좋은데 그 공부 좀 머리가 좋고 그러는 애들은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네. 조금 뒤떨어진 애들은 대학 가서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부 질려가지고 나오니까 네. 그런 거 조금 밸런스 맞췄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GPA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네. 또 C나 D를 받았을 때 5주 뒤에 드랍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5주가 아니라 2주. 2주. 주, 그러니까 예, 이제 2주에. 보통 일본 보통- 학교에서는 1주나 2주 정도 네. 안에 드랍할 때는 괜찮지만 네. 5주 이후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특히 드랍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클래스를 택할 때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하고 너 무슨 클래스를 택할래? 네. 그리고 이제 너가 어느 학교를 목표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전공을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냐? 네.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클래스를 이제 정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꿈이 있고 이제 욕심이 있어서 이제 하다가 12학년쯤 돼서 자기 성적이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자 2년제로 가겠다 그러고 네. 이제 꼼수를 쓰게 마련이겠지요. 그쵸. 근데 근데 여기에서의 욕심이라는 거는 네. AP 기술을 몇 개 하느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카운슬러들은 이제 학생의 수준을 알고 네. 한 2개 정도만 아니면 3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나를 더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고집을 부릴 때가 많죠. 근데 AP는 학생들이 듣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8개 한해서는 오케이 그럼 할래? 그러면 아니 전부 다 해줘요. 그거는 그야말로 8개라는 거는 정말 미니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지망을 하는 한인 학생들한테 90, 11, 12, 8개라는 건 정말 미니멈이고요. 이 학생들은 항상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AP가 몇 과목이고 어떤 과목인데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AP 과목을 몇 개를 들었는지 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골고루 어떻게 이렇게 매치해 가면서 들었는지 그게 더 그냥 무조건 많이 들어가지고 들으면 공부 못해요. 못 따라가요. 애들. 뭐 골 터져요. 맞아요. 진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게 네. 그래서 전 4개 이상 안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학년 때 하나 네. 아노나이 뭐 그래서 하나 정도 그다음에 11학년 때 4개 12학년 때 4개 그럼 딱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 5개 6개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그 뭐 무슨 과목을 5개 6개 들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네. 너무 자기 학교 얘기만 네. 하면 안 돼요. 나 우리 학교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한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AP 클래스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점수도 더 많이 이렇게 좋게 받아서 가능한 자신이 갖고 있는 옵션을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이나 아니면 뭐 학교 활동 때문에 못 듣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 클래스를 고등학교에 와서 해요. 네. 그럼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AP랑 똑같은 거예요. AP 시험 칠 필요도 없고 A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 스피치 클래스나 아니면 뭐 퍼스널 디벨롭먼트 클래스 같은 거, 차일드 디벨롭먼트 같은 클래스 네. 그런 거 하면은 AP 크레딧 받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쉬워요. 그냥 오히려 진짜 시험 보려고 막 그걸 머리 아픈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그런 클래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하는 하는 게 클래스가 LAUSD 몇몇 학교들의 있어요. 큰 혜택이죠. 그쵸. 장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혜택이 모든 학교에 다 있는 다 건 적용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학교에서 그런 게 있는 학교가 많아요. 요즘에는. 네.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돼요. 하면 더 그런 좋죠. 걸 다 예. 혜택을 누려야죠. 그렇죠. 예. 가능한 자기가 갖고 있는 옵션을 많이 최대한 선택해서 네. GPA를 올리는 것이 가장 대학교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실수로 성적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숙제를 안 하거나 수업에 빠지거나 이럴 경우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 사실상 실수는 없어요. 실수로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네.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네. 떨어졌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주나 10주 뒤에 그런 성적이 떨어졌다면 빨리 가서 그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예. 근데 제가 좀 길을 찾아야 된다. 한국 부모님들한테 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은 아이가 공부가 떨어지면 첫 번째 말이 메이크업 얘기를 해요. 네. 왜 벌써부터 5주 됐는데 어떻게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조금 왜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럴까. 메이크업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할 것들을 다 하면 굳이 메이크업 할 게 없는데 조금 더 해서 좀 그게 더 점수를 좋게 받고 예. 거기서 반에서도 랭킹도 올리고 네. 그러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네. 숙제 내라고 하면 내고 네. 시험 보면 그날 봐야지 네. 꼭 안 보고 시험 안 보고 하루 있다 본다거나 메이크업 달라 그러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까다로운 선생님 아니면 주요 과목 선생님들은 그런 거 얼른 안 해요. 네. 제가 요번에 잠깐 이제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 게 대부분의 성적표에 이 웨이티드, 언웨이티드라고 써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게 웨이티드는 뭐고 언웨이티드는 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두 분께서? 예, 그 이제 웨이티드하고 언웨이티드 GPA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언웨이티드는 가산점이 붙지 않는 GPA예요. PE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A through G requirement이 아닌 그냥 PE, 헬스 뭐 이런 거, 컴퓨터 뭐 그러니까 9학년 클래스 이런 성적이 모두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런 성적도 다 중요해요. 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네. 근데 대학교 가는데 그 웨이티드, 언웨이티드 말하는 거는 AP 과목을 들었을 때 A를 맞으면 5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B를 맞으면 4점이에요. 네. AP에서 B 맞으면 레귤러에서 A 맞은 거하고 그 평점이 같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면
4.0이 만점이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4.2, 3이 나오는 경우가 AP 과목에서 A를 맞으면 5점이 되니까 그 가산점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아까 얘기하셨듯이 A through G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보통 UC, 여기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갈 때 들어야 할 그 준비 과목 리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AP 클래스, 뭐 아니면 IB, 또 Honor 클래스 해가지고 좀 더 일반 수업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과목을 가리켰을 때 나오는 성적표를 표시해서 분리한 점수를 웨이티드, 언웨이티드로 나누는 거죠. 가산점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UCGPA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네. UC에서 원하는 그 과목의 그 학생들의 ELC 그거를 12학년 학기 초에 그 리스트를 학교마다 다 받아요. 그럼 한 학교에서 석차 위에서 한 20% 정도에서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UC에서 원하는 그런 과목만 따로 계산을 해서 점수를 예. 따로 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는 네. 점수가 따로 나오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하는? 대로 AP 8개 들으면 된다라고 네. 하시는 게 UC의 기준을 둔 거죠. UC는 네. GPA 그 가산점을 계산할 때에 8개까지만 가산점을 계산하거든요. 네. 다른 사립대학들은 이제 뭐 무제한으로 네, 가산점을 다 넣지만 네. UC는 8개까지만 가산점을 넣기 때문에 UC 캡드 GPA가 따로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할게요. 학기 초 성적이 학기 말까지 가는 수가 있을까? 이거 뭐 중간에 어떻게 학기 초에 성적이 학기 말까지 가요? 학교 공부를 안 하면, 저기, 학기 말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신 목소리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아마 성적이 제 떨어졌- 생각에는 네. 이 제가 전에 아마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5주 성적표가 학기 말까지 간다. 이제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5주 성적이 전부 다 A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머니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점점 내려갔고, 파이널에서는 뭐, A, B, C 다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거 A 맞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5주에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냥 A를 주거나 B를 주거나 뭐,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중간고사 10주부터 10주에서 C 맞거나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A를 맞으면 안 되는 그때 거고. 제가 쓴 의도는 뭐였냐면은 네. 그렇게 전체 5주 성적표에서 A가 다 나왔을 경우는 다행이지만 네. 만일 그 5주 성적표에서 어떤 과목들 예를 들어서 네. AP 3개를 선택을 했는데 네. 그 3개 중에서 어떤 거는 뭐 C를 받고 어떤 건 B를 받고 어떤 네. 건 D를 받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생각에 이게 차츰차츰 나아지겠지. 네. 학생이 정신을 차려서 네. 이게 다 A로 올라가겠지 싶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학생이 5주 성적표에서 그 성적을 받았으면 그게 그 학생이 그 클래스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대 성적이라는 아무것도 안 거죠. 한다면 어. 그 성적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면 10주부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의 5주는 선생님들이 슬래시 그냥 아니면 M이라 meet the standard라든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그때는 레터 그레이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주는 조금 그렇고 10주부터는 잘 신경 써서 그럼요. 해야 되죠. 네. 10주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하셨듯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메이크업하는 방법이 우리 다음 질문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네. 왜 메이크업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좀 이 네. 질문이 좀 맞아요. 근데 조심스럽긴 그게 하네요. 이제 선생님 아주 제가 싫어하는 학교 질문이에요. 선생님의 이제 입장이고요. 네. 또 제 입장은 좀 다른 네. 게 왜냐하면 이제 네. 뭐 학생이 아파서 그랬건 아니면 그동안 게을러서 그랬건 아니면 뭐 이게 얼마나 serious 할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건 간에 어쨌든 이제 학생들은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이렇게 matur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방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험을 놓치거나 아니면 어사이먼을 안 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혹 선생님들이 좀 이해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부모님들한테 한번 선생님한테 진심 어린 편지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마 안 볼걸요. 아니에요. 근데 퍼센티지를 본다면 한 70%의 선생님들은 그걸 인지를 하고 이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클래스 성적에 대해서 이만큼 컨선을 하는구나라는 네. 걸 아시고 네. 그동안의 미싱한 어사이먼트를 근데 며칠까지 제가 한번 네.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거를 얘기해서 제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선생한테 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저는 가면은 부모님이 알고 싶은 거를 얘기하도록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저는 그냥 중간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요. 네. 그 지금 장 기자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일단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 보면 선생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제 시간에 와라, 숙제해라, 시험 잘 봐라, 그럼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를 원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네. 혹시 이제 지금까지 네. as of today까지 그동안의 수업 일수 가운데에서 네. 미싱된 부분들, 네. 테스트나 미싱 네. 어사이먼트들 그러니까 그 제가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혹시 게 뒤늦게라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아까 물어보는 거죠. 말했던 거 꼭 시험 보는 날 배 아프다 그러고 안 오고 그 다음 날 보겠다고 하는 맞아요. 애들. 그런 학생들 많아요. 꼭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유는 있는데 네. 거짓말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것도 뭐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배 아프겠죠.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배 그럼요. 아파요. 네. 그럼 뭐 아픈데 그걸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냥. 그렇죠. 바로 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 이해가 평소에 잘했으면 또 시험을 그냥 오케이 보게 치게 해줄 수도 해주는데 있죠. 네. 매번 익스큐즈를 하는 애들은 그냥 너 감점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학생하고 또 선생하고 또 싸워요. 왜 감점 주냐고. 근데 그러면 또 부모님은 또 그러면 그 감점을 어떻게 메이크업하냐 또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숙제를 제대로 엑스트라 크레딧 그러니까 지금 계속 따라가야 하는데 메이크업 할 것도 있고 그럼 언제 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학생의 공부하는 습관, 네. 이제 자기 매니지를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말 하면서도 사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일매일 딱딱 이렇게 관리하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많진 않죠. 결국은 힘들죠. GPA 이거 유지하는 거 그 학생들의 학업 습관, 그죠? 그렇죠. 생활 생활 습관. 습관이에요. 또 그런 학부모님이 애들 얼마나 잘 관심이 되네. 있는지. 그런 애들이 잘한 아이들은 실수로 성적이 왜 떨어질 것이며 학기초 성적이 왜 학기 말까지. 페일해서 어떻게 C를 갈 거며.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하기 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거 말하기 전에 네. 그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그쵸. 습관 있는 그쵸.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오면 해도 네. 고등학교에 오면 그런 습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학생들은 좀 빨리 제자리를 찾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어디를 갔다 오면 그런 잔상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뭐랄까 그런 걸 좀 치워줘야죠, 그죠? 공부를 되는 거를 그런 거를. 네.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할 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나 이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네. 얘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네. 제거를 해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찍 우리 학생들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건강 관리 잘하려면 그만큼 자기 생활 습관도 잘 길들여야 생활 습관 이제 플러스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헤빗. 맞아요. 스터디 네. 헤빗이 공부 제대로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스터디 헤빗이 지금 8학년,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네.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맹놓고 얘는 그냥 끝났다라고 네. 하면 곤란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죠. 근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네.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이 메이크업을 주든 아니면 미싱 어사이먼트를 레이스로 받든 안 네. 받든 관계없이 네. 저는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학생이 지금 C를 D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전혀 이 학생의 가정이나 학생의 성적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면 그런 이메일을 보내오는 학생한테 한 번 더 뭐 관심을 간다거나 눈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 제스처를 하려는 거고 지금까지는 또 뭐 행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메이크업도 받아주고 아니 메이크업이라기보다도 미싱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숙제 제대로 내지 않았을 그게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이제 네. 일반적으로 뭐 테스트 메이크업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미싱 어사이먼트를 네일 어사이먼트를 받거나 그것도 그런 자체도 경우들도 메이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러면은 네. 쓰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거 뭐 똘똘거리고 써갖고 네. 그거 선생님 기분이나 망치지. 전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못했다. 그러면 학생이 직접 선생님한테 가갖고 네. 내가 이렇게 이러저러 해서 네. 지금 이런 걸 못했는데 네. 그게 바로 관계거든요. 선생님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 이렇게 늦었으니까 네. 감점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할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애들은 너 이거 감점이야. 그럼 왜 그러냐고 따지고 거기서 선생님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싸우면
선생님도 인간인데 네.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걔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게 끝난 거예요. 물론 그럼. 학생이 직접 나가서 네.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하고 네. 여태까지 내가 너무 이 부분에서 잘못했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에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떨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B나 A를 받았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네. 성적표를 딱 보니까 C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컴플레인을 해요. 선생님을 왜 블레임을 C를 한다고. 줬냐? 왜? 학교나 선생님을 블레임을 한다고. 이게 도대체 왜? 왜 C를 줬는가? 뭐 어떤 경우는 뭐 내 아이는 잘하고 있는데. 뭐 아트나 특히 네. 아트나 뭐 딱 성적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네. 경우는 선생님들을 블레임을 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좀 따지듯이 네. 이렇게 이메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이메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부모로서 어쨌든 이 학생이 아직도 미성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니까 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 얘가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에리튜드나 수업에서 집중을 안 한다거나 혹시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네. 부모가 어떻게 어시스트 서포트할 게 없는지 네. 그런 걸 우리 좀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미로 보내는 거지 뭐 따지거나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보내는 건 거기에서 아니에요. 이제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어쨌거나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선생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는 것 당연해요. 같아요. 물론이죠. 그게 네. 가장 학부모, 이상적인 그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의 진학 같은 거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이메일로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녀가 그런 걸 하지 못했을 때 학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서 아니 이 아이들이 물론 좀 아니 그게 어떤 성숙한 아니 그런 가장 태도를 이상적인 가질 수 거예요. 있어야 물론 된다고 생각해요. I agree. 다 이상적인 건데 학생들이 그렇게 안 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네. C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C를 받은 학생이 네. 그만큼 자기가 나가서 할 말을 하고 말아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학생은 절대로 C를 받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런 학생들은 학교 어사이먼트 딱딱딱딱 하고 뭐 어텐던스 잘하고 네. 수업에 집중하고 이러는 네.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미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부모님들이 왜 그걸 지가 해야 될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네. 그게 아니라 네, 네.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나서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요. 직접 선생님한테 가서 네. 선생님이 비록 네. 뭐 메이크업 하겠다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라도 네.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네. 가서 또 한번 물어보고 네. 또 그래도 똑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이여야지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계속 있을 건데 그 네.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이 싫다고 한 거는 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싫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러면 이 선생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네. 가서 그러면 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선생님한테 또 가서 나 좀 메이크업 할 수 있게 해달라. 나 이거 시험 다시 한번 쳐보게 해달라. 네. 그럼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어머님이 너무 나서가지고 왜 내 아이가 C냐 B냐 이런 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 가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면 얘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네. 이제 학생이 이런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자기 과목이 성적이 떨어졌거나 이러면 자기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잘 해결을 하고 네. 물론 못하는 학생들도 뭐 있겠지만 네. 그거 해봐야지. 네. 대학교 가면 이제 어른인데 그리고 그것도 관계니까 네. 사회 나가서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게 선생님하고의 네. 그런 관계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얘기해요. 네가 가서 직접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비록 선생님이 싫다고 했을지라도 선생님이 너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계속 하다가 또 한번 물어보면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해주실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 입장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아요. 싸운 것 같으죠? 네. 어쨌거나 이 학생은 스스로 가능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못할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지원을 나서 주셔서 네.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방송해보니 어떠셨어요? 방송이요? 네. 뭐 재밌는데. 재밌으시죠? 네. 저는 열받았어요. 그랬어요? 선생님과 이 국내외교 카운슬러와 네. 학원 원장의 차이가 이렇게 심할 줄 맞아요. 몰랐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갭을 좀 줄여야 돼. 특히 좀 줄여야 공립학교에 돼. 근데 갭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왜 없어요? 글쎄, 이제 김- 우리 둘이 김 기자님이 성질 지르는 데가. 아니야.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갭은 절대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래. 그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서로의 공립학교 차이를 이해할 수밖에. 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또 우리 공립학교와 학원 간의 또 이해도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되기를 네. 바라면서 네. 저희 팟캐스트는 2주에 한 번씩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그때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